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과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최근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291번님. 김평우 변호사는 정규제 TV에 나와서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 했습니다. 대통령을 신처럼 생각하며 시작하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0926번님 헌재에서 법리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여론으로 하면 뭐하러 법관으로만 구성하나요? 정치인들도 포함시키세요.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전해주시면 제가 두 전문가들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고 또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선거가 가까우면서 이제 하야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야설. 네. 근데 지금 일부 정치계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핵을 기각을 하는 대신에 기각을 하면 어차피 그래도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12월까지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각을 하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하야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여권에서 오히려 네.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기본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른바 이 특검은 끝나고 네. 또 탄핵은 기각되고 예.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는 예. 이른바 강성 친박의 기본적인 예. 견해인 것이죠. 예. 그 반면에 그보다 조금 더 온건한 어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기각을 해주고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있었던 이와 같은 탄핵에 있은 어떤 촛불의 물결 예. 같은 국정이 난맥상이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네.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적인 의미에서는 네. 면책을 해줬다. 그래서 명예는 회복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한다. 그렇게 하고 이 다음 대선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제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 그 정치권 특히 여권 패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 한다 하더라도 국정으로 네.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른바 네. 현실론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과연 그 여권으로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설령 기각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여전히 오히려 그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과정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금 더 긴 어떤 숨을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미랄이 혜택해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이 여권이 재결집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큰 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도 한번 깊이 한번 그 청와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여권 일각에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정치권의 정치력을 강조하는 워딩이 나왔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탄핵 심판 전에 네.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네. 사퇴를 하고 예. 그 전제 조건으로 박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인 관용을 베풀 네.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를 하자. 이것이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네. 하자. 그것이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얘기가 지금 나름대로 여권에서는 조금 이거 일리가 있다. 어차피 보니까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늦추는 것은 어렵겠구나. 네. 또 탄핵도 될 것 같구나. 네. 그럴 바에는 먼저 그냥 하야를 하자. 예. 그러면 탄핵은 이 심판 절차가 각하된다 그래요. 네. 없던 걸로 된다 그럽니다. 그 설이 다수설이라 그럽니다. 네. 물론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이거 자체가 온건하지 못하다. 네. 왜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야하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당에 나가지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합의를 할까요? 어느 정당이? 네. 아마 지금 나갈 수 있는 정당은 바른정당 네. 또는 자유한국당밖에 없어요. 네. 그 유권입니다. 얘는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합의를 한다고 칩시다. 네. 합의가 지켜질까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 지금
청와대 일각에서도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먼저 사퇴를 하면은 네. 보수층을 결집시켜서 네. 앞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산도 살고 네. 대선 정부에서 우리가 목소리도 좀 있지 않겠느냐 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셈법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저는 현실 가능성은 그러니까 사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 합의라든지 정치적인 관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한번 이렇게 툭툭 쳐보는 거겠죠. 그렇죠. 예. 한번 찔러보고 간복이 그렇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뜨거운 팥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로서는 가장 건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건전한데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와대와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예요. 아, 정우택 원내대표가? 우리가 알고 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걸 공식화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간 뜯어보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맞다고 얘기하면 또 뒤돌아서서 우리 그 말 한 적 없다. 그럼 뭐죠? 네.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하고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 신문마다 약간 틀리죠. 쓴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교감하고 있다라고 쓴 것도 있고 그 반면에 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취지도 있는데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직접 뭐가 했는지 본인들의 그 어떤 스탠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이른바 터무니없는 얘기다. 네. 지금 그러한 얘기 전혀 없었다. 그리고 네. 탄핵 절차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아는 청와대 관계자분하고 네.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일은 본인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와 같은 태도로 입장은 명백하게 나오는데 네.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워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에드벌룬을 띄운다 스스로 저는 청와대가 스스로 에드벌룬 띄울 가능성은 스스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미 탄핵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예. 탄핵 심판은 3월 13일 날 또는 3월 10일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 대통령이 3월 1일 날 3일절 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하야하겠습니다 하면 어떡하나요? 예.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 정치권에서 대선 정권 2달 동안에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좀 유보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자. 뭐 이렇게 가볼 경우에는 이건 어떡하나? 등등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대로 가면은 네. 대통령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런 일이 없이 최종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게 친박 중에 강성 친박 이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입니까? 이와 같은 하야설은 탄핵이 혹시 기각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기각 시 전원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차 떠났다. 운명에 맡겨야 된다. 이것이 청와대의 전체적인 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 얘기는 아주 쿨하네요. 가끔 이게 쿨한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 문제도 넘어서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에 대한 실태를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헌정사에도 남을 수 있는 심판이 돼야죠. 이거를 정략으로 봐가지고 대통령이 미리 하야하면은 지지적인 결집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친박은 살고 대구 경북은 우리가 지켜내고 그러면은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정말로 정치가 국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 대목은 김진태 의원이 맞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고 그까지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5801번님 기각하야 그동안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대통령이 한다는 건 전 국민의 80% 이상 못 믿습니다. 자유당과 대통령은 더 이상 혹세무민의 착각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보다 국민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뭐 이런 글도 보내주시고요. 멋진 표현입니다. 예, 3289번님은 평화적 시위 무용론을 이번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좀 무서운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탄핵에 앞서서 총사퇴 카드 이것도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허수겠죠?
예, 탄핵 사태, 총사태, 예. 저는 이렇게, 대리인단 총사태 무용론.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필요성이 있어야, 실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 압박 형태를 쓰는데. 네네. 실효성이 없는 카드를 갖고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상당 부분 좀 유감입니다. 네. 실제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변호인단이 있습니다만 네. 각각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 각각 이른바 각자 대리하듯이 예. 이분 저분 따로 구구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예.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조금 더 일찍 뭐 한번 썼다고 하면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사실상 뭐 3월 13일 이전 이른바 네. 이정미 재판 그 대행의 퇴임 이전에 네. 사실 결정하기로 하는 것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시점에서는 지금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찻잔 속의 태풍조차도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사퇴할 가능성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소 대재판장이요. 예. 한번 폭소라든지 웃음으로 화냈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예. 대리인단의 그 상식 이하의 예. 이 발언들을 보고 예. 예. 그 정도라 그럽니다. 예. 말하는 논리 자체가 예. 고성에 삿대질에 아스팔트에 뭐 피눈물이 난다고 또는 국회 대변인이냐고 따지고요. 주심을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네. 또 바지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질의하고 예. 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재판정에서 그것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행태다고 하면은 예. 기각이 돼도 인용되는 두 번째 문제 이 과정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부끄러워서 아이들이 이 장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네 형사법정에 있는 그런 법정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서로 자임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아닙니까? 아무나 대통령 대리인단 될 수 있습니까? 네. 최진영 변호사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되시죠. 아니, 아직 너무 어립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 원론급의 지도자급 예. 아닙니까? 대부분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은요. 정말 부끄러워서. 저도 학생들 가르칩니다만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면은 제 스스로 침뱉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은요.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에 뭘 남길 겁니까? 거기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재판을 정치로 끌고 갑니까? 누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사님, 김평우 변호사님이 어제 100분 동안 얘기했는 것 중에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100분 동안 했으면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고 그저 아스팔트, 피눈물, 대리인, 자극적인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변론의 태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유감입니다. 재판장은 뭐 나이가 적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정에 대한 예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든 알맹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이 민주주의 정말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그렇듯이 재판도 절차이고 과정인 겁니다. 그럼 재판도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그 공정성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고 했던 것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해야 된다.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언론에도 없다는 점이 저는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의 말씀을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면 어제 김평우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한 100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자체가 절차적으로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과정 속에서 자칫 이 각하가 되지 않고 진행이 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뭐 잘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로 인해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된다. 법리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과 원칙 부분에서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내용이고 지금 박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느끼는 정서상으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옳고 그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모든 방송에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떼놓고 한쪽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늘 걱정되는 게 국민들께서 이걸 정말 판단하실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론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최고의 평론가들 오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최고가 된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절차의 문제 좋아요. 절차의 문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넘어서서 그분들이 보이는 언행이 국민들의 귀감이 되고 그 귀감이 저분들은 무슨 주심 재판관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방금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절차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뭐 북한도 나오고요. 태극기도 나오고요. 고성에 막말에 뭐 피눈물에 호주머니 손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너무 심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국민들은 어느 국민들입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우리 최진임 변호사도 충분히. 그럴 겁니다. 법정에 대한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A 이런 거는 뭐 저도 미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 때 늘 지켜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이제 이 탄핵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한 6분 정도를 특검 연장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28일 날 결국 특검이 활동이 중지가 되면 물론 그동안 조사했던 것들이 검찰로 넘어가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기대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영 논리로 본다고 볼 것이 아니고 사실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와 같은 어떤 그 본질적인 논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특검이란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여 차례 있었는 특검 중에 지금 이 특검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법조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여권, 청와대로서는 뼈아픈 선택이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제도인데요. 지금 여러 번 이 특검 중에 이번 그 최순실 특검이 규모 면에서나 기간 면에서나 거의 기존의 특검의 2배, 3배 정도의 기간과 어떤 진용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 특검은 기소를 하든지 검찰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데 검찰로 가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는 상당 부분 특검 연장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와 같은 그 연장에 관한 권한은 어쨌든 그 지금 황교안 대행에게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미 그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특검이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 검찰이 그 증거 그냥 뭉갤 수는 사실은 지금 이 분위기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만이 이것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검이 이만큼 해내는 것은 오히려 이영렬 특별수사반의 어떤 나름대로의 수사의 성과 위에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렬 수사반 플러스 특검 그 두 개가 합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특검에 못지않은 화력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님. 최진영 변호사는 뭐 검찰 편이겠죠. 검찰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변호사께서 그런 말을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못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설사 특검이 활동 시한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되니까. 검찰은 빠릅니다. 상당히 몸이 빠릅니다. 이제 권력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 권력은 이 문제를 하다가 밝히지 않으면은 정권을 또는 권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딱 세 박자가 맞았던 것이죠. 일단 특검을 야당에서 지명했습니다. 눈치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민적인 지지가 전폭적이었습니다. 국민들 지지가. 그다음에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이 됐습니다. 네. 최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어요, 할 게. 지금 재벌들은 삼성 빼고는 지금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 검사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하네요. 네. 한 달 더 하셔야죠. 천만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아마 28쯤 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두 분께 우리 박상병 교수님은 네. 제가 방송을 수요일로 옮기면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시잖아요. 예. 제가 너무 계약을 해서 목요일에 또 저녁에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으시니까. 그건 한번 우리 담당 PD님과 사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지 PD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분 어떤 것도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촌철살인 멘트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리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두 분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특검 연장 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한 문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헌재 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인의 현인, 네. 지금은 이제 8인의 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8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박수치고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신 이 정치 토크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원칙과 현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고 원칙과 현실의 적당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툼보다는 화해를 이야기할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장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서로가 틀린다고 상대방에게 흉을 보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사회가 더 민주주의다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는 팟빵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와 토론 전문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 감독의 전소연, 김성호, 진행의 곽수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